읽어주는 남자 진동아 소장입니다. 40강 동기부여의 활성화, 자극과 자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과 자각을 받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기부여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한번 꿈틀거려 볼까? 라고 하는 그 바로 마음의 준비 과정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동기부여는 대체 언제 만들어지는데, 무언가의 자극을 받았을 때, 무언가의 자극이라고 한다면, 자극을 한다면 input 들어온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무언가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인풋 과정,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지? 어떠한 독서 활동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체험을 하고 있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어른들이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요. 칭찬. 네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안 했으니까, 네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안 했으니까 난 칭찬을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독서? 야, 이것저것 읽어야지.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칭찬이라는 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어른들도 많아요. 체험? 뭔 이유를 알고 체험하는 것은 진로와 직업이죠. 그런데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체험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게 학습이에요. 이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멋모르고 하는 게 대부분 학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을 이유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의 미래 영역인 진로와 직업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멋모르고 했던 학습 행위들, 멋모르고 했던 이유를 모르고 했던 그 행위들, 체험들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뭐게요? 가장 재미있었던 거, 가장 관심 있었던 거, 또 하고 싶었던 거.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어디서도 적용되는 줄 아세요? 독서 행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책들을 읽었는데 무조건 다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대요. 그런데 난 이 책 재미없게 읽었는데, 관심 1도 없는 장르였는데 그때 이거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책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재미있다, 관심이 있다, 흥미롭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자극을 받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는 끈기가 없잖아. 너는 한 번 하고 나서 또 다른 거, 또 다른 걸로 넘어가잖아. 끈기 없음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많이도 지적들을 해요. 끈기 없어도 돼요. 끈기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행위가 바로 칭찬의 행위, 독서의 행위, 체험의 행위였던 겁니다. 이때 체험 중에 하나가 또 영상이 많이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유튜브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 아이가 유튜브를 참 많이 봐요. 우리 아이가 TV를 참 많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영화를 정말 진짜 많이 봐요. 근데 그때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어떤 영상을 봤고 그 영상을 한 번 보고 나서 다시는 안 봤는지, 그 봤던 영상을 또 보고 있는지, 반복해서 봤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봤던 것을 또 본다? 이것은 몰입이에요. 책을 본 것을 또 보잖아요. 2번 읽잖아요. 3번 읽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잖아요. 또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잖아요. 이것은 그 영상, 그 책에서 제시하는 그 카테고리, 즉 장르가 나의 장르인 거예요. 나의 장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로와 나의 직업 영역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무조건 높은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분 좋은 자극들을 받는 것이 바로 인풋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얼마나 그래서 지금 칭찬 못 받는 아이가 문제인 거고요. 책을 안 읽는 아이가 문제인 거고요.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하는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이는 착해서요. 엄마가 시키는 건 모든 건 다 한대요. 그게 착한 거래요. 아니죠. 그 아이는 지금 무기력한 아이인 거죠.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력 극대화 최적화된 아이 만들려고 우리 이런 애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아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엄마,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엄마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편하려고 아이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 행복의 크기, 행복의 깊이 엄청난 아이 만들려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때 동기부여라는 걸 받는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꿈틀거림이잖아요. 동기부여는 꿈틀거림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꿈틀거림이에요. 꿈틀거림. 꿈틀거림. 이 꿈틀거림이 스스로 과정을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 애씀의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은 놈과 받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는 놈은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꿈틀거림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순간 나는 몰입하는 능력이 강력해지네.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무슨 현상 벌어진다 그랬죠? 쭈삣쭈삣, 머뭇머뭇, 쭈삣쭈삣, 머뭇머뭇, 그리고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 눈치 보고 어른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현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지금 내가 자신이 없거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인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표현이 과감하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칭찬의 결, 독서의 결, 체험의 결이 낮구나, 낮고 얕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과감하지 못한 거구나, 표현력이 그래서 극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은 대체 누굴까? 이것이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5 영역에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봐야 돼요. 엄마나 아빠랑 대화가 된다, 소통이 된다, 교감이 이루어진다. 교감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2자녀 이상, 3자녀 이상, 형제의 의미를 포함해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영역과 가족의 영역에서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자신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안 생긴다. 그래서 이 부모와 가족에서 밸런스가 깨진 아이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선생님, 즉 멘토 영역을 찾아야 된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했던 것들이었지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다, 교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이 다소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집 밖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이 보통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부모와 가족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깨졌어요. 그런데 선생님하고의 밸런스는 만들어졌어요. 이때 집 밖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녀석 왜? 근데 그게 거꾸로인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의 관계는 좋은데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케이스가 바로 집 안에서는 정말 자유로운 소통과 공감과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반면 집 밖에서의 공감과 소통과 교감의 행위가 주저주저 머뭇머뭇 멈칫멈칫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아이들이 바로 선생님들과의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현상이에요. 선생님과 또 한 명이 친구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모, 가족을 한 묶음으로 선생님과 친구를 한 묶음으로 잡아도 돼요. 그래서 숫자가 저는 중요한 거예요. 친구의 숫자, 선생님의 숫자, 이 숫자가 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 집 밖에서의 자신감 영역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라고 인지가 되면 돼요. 마지막 이 롤모델이라고 하는 영역이 진로와 직업이 잡혀 있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선명하게 구체화가 됐을 때, 이때 롤모델에서 이 롤모델이 알면 알수록,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깊이 있게 뭔가를 알아내려고 막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야. 내가 정말 좋아했던 저 롤모델이 나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성 있는 저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야 라고 했을 때 밸런스가 확 깨져서 순간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은 것이 새로운 롤모델을 찾아낸다면
이 순간 자신감 하락은 언제든지 점프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 선생님, 친구들 관계에서의 이 밸런스가 상당한 부분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저 자신감 영역, 동기부여 영역은 강력하게 이끌고 갈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동기부여 받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신감을 받았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고요. 시행착오, 약간의 시행착오 겪겠지만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플랜 자체가 계속 행동을 하면서 행위를 하면서 플랜이 조금씩 리터치되는 진화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각,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도출이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저 도출이 되는 것은 관련 활동 영역이 이제 활성화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자기주도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때 자각의 과정, 동기부여를 받기 전, 동기부여가 없어. 그렇다면 동기부여가 없는데 자기주도력 행위가 돼, 안 돼? 안 돼. 나는 자극을 받은 것도 없어. 제대로 받은 거 없는데 자기주도적인 아이가 되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 가장 중요한 거 자극이라고 하는 과정서부터 일단 시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른들 칭찬의 순서, 칭찬의 결, 칭찬의 어떠한 횟수 늘려주세요. 행위, 체험의 숫자 늘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주말에 귀찮아서 어딜 나가기 귀찮아하신다,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체험 활동의 범위는 학교와 학원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쪽짜리 체험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체험할 수 있는 그 과정, 그 행위 아주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아주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행위를 통해서 독서의 과정도, 독서의 장르도 조금은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결정할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판을 열어주는 그 시작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 엄마인 나, 강한 자극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던 자각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극은 어떤 자극을 받았고,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어떠한 자각행위, 인풋은 무엇이었고 아웃풋은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 아웃풋의 자기주도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인풋이라고 하는 이 자극, 칭찬이었습니까? 이 칭찬은 대체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이 독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극받았습니까? 어떠한 장르였습니까? 어떠한 장르에서 자극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가장 나는 액티비티했습니까? 흥미로워했습니까? 재미있어했습니까? 무엇? 저는 이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지네요.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어떠한 칭찬을 나눠주고 있고, 어떠한 독서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체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봐 주실래요? 어린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자극을 줄 수 있는지, 그 자극의 범위가 아까 저는 세 가지로 좁혀놨잖아요. 그 세 가지의 범위에서 우리 아이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전개를 통해서 교감을 나눌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0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